이번에는 이평선의 네 가지 성질, 지금 1, 2강 했고 3강째죠. 네. 자, 성질 3, 이동평균선의 강도, 세기를 말하죠. 강도는 기간과 기울기로 결정된다.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지와 저항의 강도가 이동평균선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강도는 이평선의 기간이나 그냥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 그 모양이란 것은 기울기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평선의 기간이나 즉 말하면 기울기로 결정된다, 그 말이죠. 이동평균선의 강도는 기간에 따라 다르다.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이동평균선은 경계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그 경계가 벽이죠, 벽. 얼마나 단단한지 알아야 낭패를 묘면할 수가 있다. 투자 시 포지션에 진입할 때 매수 진입 후에 붕괴되거나 또 매도 진입 후에 돌파될 경우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청산할 때도 매수 청산 후에 돌파되거나 또 매도 청산 후에 붕괴될 경우가 그렇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대부분의 매매 오류 역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야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이나 오류는 각각의 지지와 저항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을 때 상당한 부분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이동평균선의 강도를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매매 성공의 관건임을 꼭 기억하자. 이동평균선의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기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간. 이동평균선의 기간, 즉 3일 이동평균선, 7일 이동평균선 등과 같이 어떤 기간의 평균과 월봉, 주봉, 일봉 등과 같이 차트 기간에 따라 기울기 유지 기간에 따라 차트 기간이죠. 즉 말하면 월봉, 주봉, 일봉 등과 같은 이 상위 차트, 장기간 차트의 기간과 그 다음에 기울기 유지 기간이죠.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대개 기간이 긴 것이 짧은 것보다 그 강도가 강하다. 이게 바로 상하이 차트 개념입니다. 이게 시간 스케일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상하이 개념에 대해서 강의한 것이 예전에 제가 그 자동 매매를 하느니 그 업체를 방문했을 때 제가 상하이 차트 시간 스케일을 설명했더니 잘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한 2년 3년이 지나니까 제가 한번 방문했더니 그때 그 이야기 하더라고. 이런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정말은 상하이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동평균선의 평균 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자, 이동평균선의 강도는 평균 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동평균선의 강도는 이동평균선의 평균 기간, 즉 평균 인자의 수죠. 인자의 수. 인자의 수라는 것은 5일선이라면 5일간의 평균을 낸 거죠. 그러나 11선이라고 하면 10일간. 그러니까 평균 인자가 5일선은 5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21선이다 하면 20개 있겠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 5일간의 평균과 20일간의 평균이 있다고 하자. 5일간의 평균이란 최근 5일의 종가를 합해 5로 나눈 값이다. 평균 인자를 5개 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움직임에 의해서도 쉽게 변하는 왜곡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따라서 단기 이동평균선은 최근 가격 움직임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 효용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게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과 시간 스케일 상하이 개념이 바로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단기 이동평균선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30일 이동평균 값은 약 한 달간의 평균값을 말하는 것으로 며칠 동안 이상현상이 나타나도 그 영향이 비교적 작아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최근의 효용의 수준을 잘 나타낸다. 31선은 그래도 이제 5선, 10선, 20선, 30선 보면 그게 인자수가 30으로 갈수록 인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서치 조사를 할 때 뭐 1000명 갖고 한 것보다 10,000명, 10만 명 그러면 그 인자수가 많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강하다 그 뜻입니다.
이와 같이 평균값은 그 인자의 수가 많을수록 신뢰가 높아져 투자자들은 기간이 긴 이평선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단기 이동 평균선보다는 장기 이동 평균선의 강도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동평균선의 강도는 차트 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동평균선의 강도는 차트의 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평균 기간이 동일한 이동평균선이라도 일봉에서의 것과 주봉에서의 것이 더 강도가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스케일이에요. 일봉보다 주봉이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뭐 30분봉보다 일봉이 더 강하겠죠. 네. 이동평균선의 경우 일봉상 3이동평균선은 3일 이동평균으로 주봉상 3이동평균은 즉 3주 이동평균을 불리는데 평균 기간은 모두 3이죠. 3인데 일봉상의 3이동평균보다 주봉상의 3이동평균선이 더 신뢰가 더 크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면요. 이건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3주 이동평균선은 일봉에 비해서 15일 이동평균선과 같으며 3일 이동평균은 말 그대로 3일간의 이동평균을 말한다. 같은 3이동평균이지만 주봉상의 3이동평균선은 일봉의 것보다 5배 많은 평균 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상이 훨씬 더 신뢰도가 깊다. 그 말이에요. 왜? 평균 인자수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평균이 같을 경우 주봉상의 이동평균선이 일봉상의 이동평균선보다 5배나 더 길다고 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날수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날수로 계산하면 우선 일봉하고 주봉하고는 한마디로 해서 어떤 차이가 벌어져요? 일주가 5일이죠. 5일이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5일이라면 일봉상은 하루를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일주상 5니까 일주일이 7일이니까 거기서 2일을 빼니까 5배죠. 왜냐면 월화수목금 우리가 매매일로 하니까 5매매일이니까 5배가 더 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간단히 말하면. 평균 기간이 5배나 긴 주봉상의 이동평균선이 당연히 3일 똑같은 3일이라도 3일 이동평균선보다 훨씬 강하다. 일봉이에요. 이동평균선의 강도는 이동평균선의 방향 존속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방향 존속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동평균선의 방향 존속기간이란 이동평균선의 상향 또는 하향하거나 수평으로 시작한 후 그 유지기간을 말한다. 이동평균선의 강도는 평균 기간과 차트의 크기, 그 다음에 방향 유지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평균 기간, 이평선의 평균 기간, 차트의 크기, 그 다음에 방향 유지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상승 국면으로 전환된 후 오랜 기간 동안 그 상태를 지속하게 된다면 이동평균선은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신뢰가 이동평균선이 지지로서의 강한 강도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국면을 구분한다는 것과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시장 흐름을 나타내는 것을 결합해 보자. 이동평균선이 상향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상승 국면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 상태를 오래 지속하고 있었다면 투자자들은 이 상승 국면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내가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잠깐만요. 여기 설명해 보면은, 여기 이제 주봉이 있는데요. 주봉에서 한번 우리가 내려보죠. 이렇게 한번 월봉을 한번 볼까요? 자, 월봉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월봉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깊은 하락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게. 여기가 이제 17,776이죠, 여기서. 여기가 이제 25년도, 4월 달이니까, 지금 26년이니까, 26년 지금이 3월이죠. 그게 뭐 11개월 전이죠. 여기서 깊은 하락 조정받고 올라쳤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계속 변동하면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26,670까지인가 갔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빠졌다가 변동하면서 여기가 지금 5선이 올라갔죠. 5선을 맞고 여기에서 보세요. 5선이 이렇게 해서 턴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고점이 낮아졌지. 그러니까 여기서 변동하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번에 이렇게 맞았죠.
여기가 5선 끝에 맞았죠. 끝에. 지금 요 끝을 이야기하거든요. 요게 지금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에. 아마 요 정도 될 겁니다. 요거. 여기도 지금, 이걸로는 설명 안 되네요. 왜냐면 이게 240분봉이니까. 요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면요. 요걸 한번, 여기가 지금 월봉으로 봤으니까, 여기를 한번이, 주봉을 한번 보죠. 주봉으로. 여기서 보면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 아까 이제 다시 설명하면, 계속 올라갔다가 이 고점이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26선 맞고 불트랩 만들고 올라쳤다가 다시 빠졌다가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변동 상황이 벌어졌죠. 다시 여기서 여기 26선이 올라가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갔어. 이 자리가 지금 요거였고, 요 올라간 자리가 여기가 벌변이 있었잖아요. 요거예요. 요것을 이야기해. 그러면 여기가 점차적으로 고점이 낮아졌죠. 그리고 여기서 변동하면서 요렇게. 자세히 봐보세요. 그러면서 여기가 5선이 정말로 이렇게 죽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변동하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요걸 이야기하거든. 여기가 이미 13선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죽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게 불트랩 자리야. 그러니까 빠졌다가 저항 맞고 빠져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빠진 거야. 그리고 13선이 이렇게 5선이 내려오니까 저항 맞고 다시 빠져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는 계속 상승세였죠. 상승. 여기서부터 상승세였어요. 이렇게. 지금 나스닥이 좀 어려운, 매수는 좀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은 시간 스케일, 상하이 차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방향의 지금 전속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방향의 전속 기간에 결정된다. 자, 이동평균선의 강도는 평균 기간과 그 다음에 차트의 크기, 그 다음에 차트의 크기, 방향의 유지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국면을 구분하는 것과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시장 흐름을 나타내는 것을 결합해보자. 이동평균이 상회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상승 국면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 상태가 오래 지속하고 있었다면 투자자들은 이 상승 국면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 아까 그 월봉을 봤죠. 월봉 속에서 상승에 강한 믿음이 있으니까 나스닥이 17,700에서 26,700까지 계속 상승했죠.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경우 주가가 하락해도, 하락 조정을 받아도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상승 국면에서 투자자들은 가장 싼 이동평균값에서 매수에 참여하게 되고 하락 조정 시에 이게 바로. 이는 결국 이동평균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힘으로 나타난다. 이런 원리는 이동평균선이 하향할 때도 마찬가지다. 반대 이치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동평균선이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시장은 횡보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의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을 보인다. 이런 경우 역시 투자자들이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이동평균선이 횡보해 구간 움직임의 중간 기착지 역할밖에 하지 못해도 이동평균 위에서 상승 전환 후 기대가 항상 살아나고 이동평균선 아래에서는 하락으로 전환될 기대가 살아난다. 위아래니까 횡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막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여기서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올 걸로 생각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시간 스케일 속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상하이 차트의 개념이에요. 즉 이동평균선이 횡보한다 해도 그 위에서 매수가 좀 더 강하고 그 아래에서는 매도가 좀 더 강한 모습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동평균선은 나름대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지만 그 강도가 현재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약하니까 다시 여기서 꺾이고 다시 올라가고 하는 그런 횡보 상태를 보이죠. 투자자들이 이동평균선의 형 상태를 강하게 믿을수록 그 지지력이나 저항력은 더욱 강해져 잘 무너지거나 돌파되지 못한다. 만약 돌파되거나 붕괴되더라도 대부분 회귀 현상이 나타난다. 아무리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강해도 그 지속기간이 짧다면 투자자들은 왜곡된 상황에 의해 얼마든지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해 그 방향에 대해 약한 믿음을 갖는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약한 믿음은 이동평균선의 강도의 약화로 직결된다.
단기 이동편의 기울기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강화됐다면, 이게 단기 이동평균선이 기울기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강화됐다면 가격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진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짧은 기간의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강해졌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떨어지고 테이러는 더욱 신중해져 이동평균선의 강도 역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 이런 현상들은 변동장에서 일어나.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상승각이 있다면 여기에 지지가 있으면요,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각이 하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쳤다가 이렇게 가면 저항 맞고 빠지죠.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대칭 삼각형이거든. 대칭 삼각형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타서 이렇게 가서 요놈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가고, 요게 상승각. 이게 이제 대칭 삼각형인데 어떻게 보면 불트랩과 베어트랩 현상도 똑같습니다. 이게요. 자, 반면에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방금 말하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거죠. 요 상황이. 보통 보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대칭 삼각형이 이루어지면은 요즘에 지금 그게 많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는 하락각은 강하고 올려치는 상승각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변동장이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오랜 기간 동안에 상당한 기울기가 지속됐다면 투자자들은 그 주식에 대한 가치의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해 상당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이동평균선의 강도를 강하게 한다. 참 여러분 좀 딱딱하죠? 이동평균선의 강도는 네 번째, 기울기에 의해 결정된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강하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주가의 움직임이 강렬해 방향성 움직임이 상당하게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다시 말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주식의 효용이 빠르게 증가 또는 감소할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거 읽어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효용, 즉 가치의 증가 또는 감소가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데 서두르게 된다. 이러한 심리 행동 때문에 주가가 이동평균선에 닿기만 하면 강력히 행동하게 돼 이동평균선의 강도, 또 지지력 또는 저항력이 강하게 하는 힘이 된다. 이 강도라는 것은 여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뭐 출발점이 여기다고 그래. 여기에 강도가 높죠. 이게 시간이 짧죠. 이런 강도가 있을 것이고, 거의 수직으로는 안 가지만 거의 이런 강도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눠지죠. 또 강도가 이런 강도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평선의 기울기죠, 이게. 이제 한 예로 들면요, 강도가 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것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요것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그것도 이렇게. 그래서 추세라는 것은 급격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보면이 여기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XY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죠. 여기에 Y는 이제 기간이고 요것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20, 30도의 강도가 오래 가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보면 여기서 지금 설명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어떤 지표 발표나 의해서 여러 번 많이 봤죠. 지표 발표 때 여기서 이렇게 치죠. 그리고 급격히 떨어지죠. 이제 이 하락각이 작용하니까 그래요. 이게 이렇게 여기 강도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히 올라가면서 급히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이평선의 강도는 기울기에서 결정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효용, 즉 가치의 증가 또는 감소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투자들은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데 서두르게 된다. 이러한 심리 상태 때문에 주가가 이동평균선에 닿기만 하면 강력히 행동하게 돼 이동평균선의 강도, 지지력과 저항력도 강하게 하는 힘이 된다. 반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약하다는 것은 과거 일정 기간의 주가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는 주식의 효용, 즉 가치가 빠르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주식의 가치가 빠르게 증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반락 또는 반등해 이동평균선에 닿았어도 매수 또는 매도를 조심스럽게 할 것이며, 이러한 행동이 결국 이동평균선의 강도를 강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하게 올라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해서 여기에 이제 요걸 보고 기간이라고 그래. 기간. 아까 내가 설명했죠. 여기서 X고 여기에 Y야. 그러니까 약하게 있는 것은 과거 약하게 올라왔잖아. 그러나 여기서는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이 차트에서 여기서 매수하려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심리가 이렇게 꺾이는 거야. 꺾이면서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러나 이런 것은요,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어. 여기에 이제 점진적 상승 과정이라죠. 그러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4강 이어집니다.